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형사소송법 챕터 1 이야기부터 나가도록 하죠. 먼저 형사소송법의 기초가 나옵니다. 형사소송법의 의의가 뭐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형법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절차법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형사 절차라 그러면 수사 절차, 공판 절차, 집행 절차를 말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히 얘기할 때 그래요. 위에 있는 거 수사 절차를 거쳐서 공소제기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건너죠. 공소제기는 기소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줄여서. 그러면 공판 절차로 넘어가요. 공판 절차에서 재판이 확정되는 걸 징검다리 삼아서 이걸 건너서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판 확정되면 집행 절차로 넘어간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유죄가 확정돼야 되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는 건 형벌을 선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어때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거는 죄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무죄 판결은 확정되기 전에 선고되자마자 바로 석방합니다. 그러고 나서 확정되면요. 기판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더 이상 무죄가 유죄로 바뀔 수 없죠. 피고인은 어때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그냥 마음 푹 놓고 자기 사회생활을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이런 절차를 형사소송 절차라 그래요. 그러면 형사 절차라는 것은 수사와 공판과 집행 절차만 얘기하기도 하고요. 요 중간 다리 있죠? 중간 단계 수사와 공판 절차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공소제기, 공판과 집행 절차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재판 확정, 이것까지 해서 수사, 공소제기, 공판 절차, 재판 확정, 집행 절차를 형사소송 절차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형사절차 법정주의라는 말이 나오죠. 형사절차 법정주의는요. 여기서 법정이라는 말은 법률에 미리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 미리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해요. 그러면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돼요. 이 법이라는 거는요. 법률은 성문이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문이라는 거는요. 다른 말이 아니라 문장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문화되어 있다.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조문화되어 있다. 이런 걸로 규정되어 있는 성문의 법률로 미리 형사절차를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형사절차 법정주의라고 그래요. 자, 형사절차 법정주의는 이거는 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형사절차 법정주의가 헌법에 있다는 건 12조 1항에 있거든요, 헌법. 이거는 시험 문제 출제될 때가 있으니까 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형사절차 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출제되는 것은 헌법에 있다. 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지금 헌법 12조 1항에 있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몇 조 몇 항에 있다 이런 거는 암기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 형사소송법의 성격이 나오죠. 형사소송법의 성격 시험 문제 내지 않죠. 이런 공법입니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사법이 공법과 대립되는 거죠.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요, 공법은 이런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정했다는 건데요.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기 때문에요. 형벌권은 개인이 행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민법과 상법 같은 거는 어때요? 민법상 소유권 관계라든가 각종 권리 관계, 뭐 전세권을 설정했다 또는 임차권을 설정했다. 임대차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개인 간의 계약을 맺죠. 개인과 개인 간에 이런 대등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